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요,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의 판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왜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소외됐는지, 그 오랜 규칙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무려 1,800개가 넘는데 왜 내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수많은 유망주들이 시장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코스닥 시장의 아주 오래된 딜레마였고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코스닥의 이 오랜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게임 체인저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상장 첫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이용해서 미래의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코스닥 시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 말 그대로 시장은 정말 넓은데 돈이 흘러들어가는 길은 왜 그렇게도 좁았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1,800개가 넘게 있는데 돈은 정말 극소수에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대형주에만 쏠리는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난 알짜 기업들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좁아 터졌으니까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꽉 막혔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촉매제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출현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상품이 어떻게 그 좁았던 돈의 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걸까요? 그럼 대체 액티브 ETF가 뭐냐? 기존 ETF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존의 ETF가 그냥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동항법 장치였다면 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 파일럿이 직접 조종간을 잡고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일단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쫙 모으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그 돈으로 1,800개가 넘는 코스닥 기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진짜 유망한 기업을 직접 골라 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고 팔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핵심은 기계적인 추종이 아니라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과감한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두 개의 주요 운용사가 같은 날 시장에 딱 나왔는데 글쎄 들고 나온 전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삼성과 타임폴리오의 대결 구도 같았죠. 과연 그들의 전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두 운용사의 접근법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고성장 기술주랑 저평가 가치주를 섞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썼고요. 반면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바이오, 로봇 같은 시장의 핵심 테마와 대형주에 집중하는 정조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쪽은 균형, 다른 한쪽은 집중인 셈이죠. 실제로 뭘 샀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삼성은 큐리언트나 BHI처럼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담았고요. 타임폴리오는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주도주들을 담았죠. 각자의 투자 철학이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전략을 들고 시장에 나왔는데 과연 시장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장 첫날 삼성 코액트 ETF가 무려 12%나 폭등했어요.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가 시장 전체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죠.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ETF 자체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향력이에요. 이 ETF가 담았다고 알려진 큐리언트라는 종목은 그날 무려 25%나 폭등했습니다. ETF 자체 수익률의 2배가 넘고요. 그날 코스닥 지수 상승률의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명확합니다. 이건 그냥 어떤 테마가 유행해서 주가가 잠깐 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돈이 들어올 거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이렇게나 밀어 올릴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아주 거대한 자금 자석이 새로 등장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이 똑똑한 돈의 흐름을 통해서
미래의 주도주를 찾아내는 새로운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을 때 보통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바로 이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에 과연 편입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이 새로운 게임의 핵심 변수가 된 거죠.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주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새 지표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걸 넘어서 이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돈의 길을 분석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까요? 코스닥 투자자에게 이 변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스닥 투자는 그냥 뉴스 쫓아가고 유행하는 테마 따라가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브 ETF라는 게 코스닥에 숨겨진 우량 기업들로 자금을 실어 나르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과 같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돈이 어느 길로, 어떤 기업으로 향하는지를 추적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코스닥 투자의 오랜 규칙은 이제 정말 영원히 다시 쓰여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